스캔바인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판 지우고 좀 큐브를 하나 꺼냈습니다. 폴리곤 큐브고요. 사이즈는 555, 서브디비 값을 10으로 줬습니다. 좀 촘촘하게 줬고요. 자, 이걸 한 이유는 여기 엣지들을 좀 다 선택을 해서요. 내면이죠. 이쪽에 엣지들을 다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B 버튼을 눌렀습니다. B를 누르면요. 툴 세팅에서 아까 여기 축 말고 소프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이 값을 주건데요. 값을 약간 낮추겠습니다. 네. 3.2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3. 이 정도로 주고 이걸 스케일로 줄여보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해볼까요? 여기를 스무스가 아니라 또 스플라인 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 되네요. 어쨌든 뭐 이런 정도로 좀 하고요. 값을 좀 낮춰야겠네요. 좀 낮췄고요. 대신에 이제 꺼주고 조금만 부드럽게 해서 우리 했던 스커프 툴로
볼록하게. 네. 해준 다음에 부드럽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볼록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뭐 푸대자루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스케일 조금만 줄게요. 푸대자루가 있는데요. 스케일을 FV 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조인트를 박아서 뭔가를 움직이게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 조인트를 여기다 박고를 인체형 캐릭터를 간단하게 박아보겠습니다. 박기 위해서 쉐이딩의 엑스레이 조인트라는 걸 미리 체크해주고 그리시면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쉐이딩에서 앞에 했던 크레이 조인트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눌러서 인서트를 해서 약간 이렇게 앞에 당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발끝까지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까지 표시지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걸 끝낼 게 아니라 지금 뭘 줘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오리엔트 조인트 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있었죠? 자, 스켈레톤에서 맨 위에 조인트만 선택해 주면 되거든요. 얘를 이름을 L 조인트 Y라고 했습니다. L 레그 조인트 1 L 레그 1라고 하고요. L 레그 2 L 레그 3 L 레그 4 이렇게 간단하게 스켈레톤에서 오리엔트 조인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중심이니까 여기 선택해서 반대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 나중에도 다 할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 스켈레톤 메뉴 중에 미러 조인트라고 있었죠. YG로 L 언더스코어 대신에 R 언더스코어로 됐고요.
또 여기 이제 진짜 좀 들어있고요. 이렇게 그냥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팔을 또 그리게 됩니다. 여기 찍었는데요.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방향을요,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 발 위치가 이렇게 앞에 온 걸 보면 방향이 여기가 사실은 인서트 눌러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이름을 자, L 암1 L 암2 예, 아주 간단하게 네, 3 해주시고요. 오리엔트 조인트 해주시고 아까 했던 예, 양쪽으로 밀어 해주시면 예, 오른쪽으로 R 암으로 생기죠. 그리고 얘가 이쪽 조인트에 이쪽 조인트죠. 얘가 이쪽 조인트에 페어런트로 얘가 이쪽 조인트에 페어런트로 이쪽 다리가 이쪽 힙에 페어런트로 다리가 이쪽 힙에 페어런트로 그래서 시스템 하나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예,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일부러 IK 핸들 만들어야 된다. 크리에이트 IK 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확인만 로테이트 플레인이라는 거 확인만 해주시고 클릭 클릭 했고요. 크다. 네, 어쨌든 IK 핸들인데요. 얘가 이름이 그쵸? left leg IK 핸들이고요. 다시 G 아이고 다시 IK 핸들로 여기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으로 합니다. IK 핸들 박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움직이는데요. 자, IK 핸들은 실제로 직접 네,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원래 대신에 이거를 넙스 서클을 그리게 하거든요. 퍼스펙티브에서 또 예, 이거 하나 그린 거 가지고 쓰죠 뭐. 그리고 90도 네,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복제를 또 해서요. 여기다 맞출게요. V로 네, 여기 위치 맞췄죠?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얘는 보통 컨트롤 오른쪽 레가 되고요. 얘는 컨트롤 왼쪽 레가 되는 두 개 다 프리즈 시켜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왼쪽이니까 왼쪽에 있는 IK 핸들 얘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컨스트레인 들어가서 페어런트로 관계를 했고요. 오른쪽하고 오른쪽 IK 핸들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컨트롤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요. 얘네들은 IK 핸들들은 자기 위치값을 안정적으로 초기화시켜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컨트롤러들을 달아서 초기화된 위치값들을 가져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들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IK 핸들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얘는 맨 상위에 있는 얘를 보통 10이라고 합니다. 또는 루트라고도 하고요.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킨은 어떻게 하냐? 이 뼈 시스템 전체의 중심이 여기거든요. 힙, 또는 루트라고 하는 데를 선택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 방향이 힘 다이나믹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운동 다이나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하이라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라키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하이라키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최상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를 선택해 주면 전체 영향을 주고요.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켈리턴 루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스킨, 바인드 스킨 그래가지고 리셋 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스켈리턴 뼈들이 조인트들이 컬러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팔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오브젝트로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킨을 해야지만 뼈를 움직였을 때 오브젝트가 실제 움직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서로 뼈와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를 묶어주는 역할을 할 때 스킨 바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킨 바인드 하는 과정들을 아주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스킨 바인드는 보통 나중에 또 하시게 되면 스킨 바인드 하게 되면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각 지오메트리별로 이 지오메트리의 조인트별로 영향력들이 뜹니다. 뜨는데요. 같은 것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하려면 스무스에서 한 번씩 풀어주시는 게
풀어만 주셔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풀어만 주셔도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쪽이죠. 이거는 지금 아까 따로 팔다리만 지금 이름을 줘서 좀 부드럽게 스무스를 주는 겁니다. 일종의 스무스 또는 블러 값을 줘서 해주면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페인팅으로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얘 오브젝트가 면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보면 나중에 스무스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 있죠. 3번 눌러서 그 위치는 다시 원래대로 하면 들어가고요. 회전값만 잡아줍니다. 회전값만. 운동할 때는 회전값만 잡아줍니다. 이 트랜스레이트 값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스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킨 바인드를 해주고 좀 전에 페인트 스킨 웨이트라는 거에서 실제 페인팅을 하진 않고 스무스만 줬어요. 스무스인데 일종의 블러죠.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해서 움직임을 가졌을 때 움직임을 좀 크게 가져볼게요. 가졌을 때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1번 상태로 보면 원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인트 스킨 웨이트로 발 움직임인데 왼쪽 있잖아요. 왼쪽 보면 움직임들이 여기 이렇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부드럽게 해주려면은 스무스에서 근데 값을 주는 거죠. 더 주면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많이 할수록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페인팅 해주는 웨이트 페인팅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스킨 웨이트를 통해서 움직임에 따른 동작, 지오메트리 변형들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루어질수록 정리해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지금과 같이 간단히 좀 보셨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요, 그렇죠? 리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텍스처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UV 편집을 하게 됩니다. 모델 데이터에 UV 편집을 하게 되고요. 별도로 이제 텍스처링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용한
블렌드 쉐입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블렌드 쉐입 안에 타겟 오브젝트 쉐입들을 만들어서 리스트업들을 충분히 갖게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리고 지금과 같이 FK 방식으로 뼈를 또 따로 셋업을 하고요. 여기다가 IK 핸들을 장착해서 FK와 IK를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스킨 바인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스킨까지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셋 드리븐 키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업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까 RP 솔버 할 때 로테이트 플랜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으로 폴벡터 만드는 거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컨스트레인과 셋 드리븐 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리깅 작업하는데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리깅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따지면 보다 좀 어드밴스된 리깅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FB라는 게 더 붙습니다. FB는 뭐냐면 풀바디예요. 풀바디 I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풀바디 IK 방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IK, 그러니까 조인트들의 웨이트가 일부분만 움직여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팅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학교 단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휴먼 IK라고 해서 마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휴먼 IK라고 하는 셋업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셋업 머신, 그 다음에 페이스 머신이라고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한동안 뜸한데요.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세기 전까지는, 한세기는 아니고 10년 전 이내 쪽으로는 많이 쓰이던 그런 플러그인인데요. 그래서 셋업 머신은 바디 셋업한 거고요. 페이스 머신은 페이셜 쪽에 애니메이션 셋업에 해당한, 우리 블렌드 쉐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따로 쓰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플러그인 방식으로. 최근에는 이 방식이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에서 여러 수업에서 리듬과 관련해서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어드밴스 스켈레톤 앞에 있는 셋업 머신이나 페이스 머신 같은 플러그인이 아니에요. 플러그인이 아니고요.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방식이기 때문에 마야의 여러 가지 버전에 자연스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야의 언어가 그냥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프리라이스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바디 셋업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페이셜 쪽은 가능은 하고 되긴 하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몸보다는 얼굴이, 그렇죠? 얼굴 부위가 전체 몸에 비해서 작죠. 작은데 여기 이목구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셋업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러그인이든 어떤 스크립트든 얼굴에 대한 세팅은 조금씩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브랜드 쉐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별도 수업에서 이 수업에는 별도 리딩 수업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페이셜 하는 것들을 한번 또 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번 학기 끝에는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간단히 쓰는 걸 한번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킨에 관한 것 좀 설명드렸고요.
여기 휴먼 IK가 지금 마야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거에다가 간단히 캐릭터를 넣어서 이거 애니메이션 시켜오기 뭐 이런 거 많이 과제가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자, 이거는 따로 제가 세이브 에즈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야에 있는 리깅 셋업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휴먼 모양이 있죠.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나오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켈레톤 하면요 뼈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지금 뼈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동으로 하는 거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케일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반 이하로 0.25로 줄이면 줄면서 다 스케일이 1.0이 돼요. 어쨌든 있고 이 같은 경우 여기다가 캐릭터 원에다가 컨트롤 리드를 입혀주면 기본적인 링들이 벌써 된 것처럼 IK 방식으로 IK 방식 얘 움직임이 여기 움직임이 IK 방식이죠. IK 방식 FK 방식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셋업들이 금방 나오죠.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원래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한 스텝 더 나간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 FK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 선택해서 이렇게 회전도 하고요. 이것도 회전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들을 마이 안에서 내정형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휴먼 IK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엄밀히는 이게 휴먼 IK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모션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온 거예요. 혹시 모션 빌더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션 빌더는 일종의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미들웨어냐면 마야나 맥스가 말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이것들을 셋업하기 위해서 또는 애니메이션 작업에 셋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를 합니다. 모션 캡처 작업들을 하면요. 이것들을 받아주는 걸 모션 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모션 캡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쪽 보내줄 때 마야나 맥스에서 고유한 방식의 캐릭터 리깅들을 해놨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와 호환이 안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션 빌더에 쓰이는 셋업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셋업들을 해서 이것들을 불러오고, 예, 그 모션 빌더에서 그 셋업과 호환되게 맞춰서 이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모션 빌더 운동값을 줘서 이거 다시 이쪽으로 익스포트 시켜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션 빌더가 이런 말단에 있는 마이나 맥스용으로 쓰기 위한 셋업들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준화된, 일종의 표준화된 그런 리깅 시스템을 갖게 된 겁니다. 리깅 시스템을 갖고 실제 거기다 플러스돼서 애니메이션 기능들도 꽤 유효하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좀 매력적이다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휴먼 IK라고, 명칭은 좀 다르지만 원래 휴먼 IK라고 해서 모션 빌드에서 가져와서 쓰게 된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통해서 리깅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익히게 될 것 같고요.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캐릭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모델 파일이고요. 모델링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리깅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리깅 파일에서는 얘가 한 10메가 정도 되는데 리깅 파일은 한 1메가 정도 해요. 모델 데이터만 해도 훨씬 무거운데 리깅이 어떻게 2메가밖에 안 되냐? 이 캐릭터 모델을 레퍼런스로 가져옵니다. 즉 레퍼런스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링크라고 하는 개념 있죠. 링크 개념으로 불러온 거예요. 실제로 얘를 직접 임포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추가 작업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여기도 추가 작업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링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 1, 파일 2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일 3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어떤 파일? 애니메이션 씬 파일인 거죠. 씬 1, 씬 2, 씬 3에 얘네들을 각각 레퍼런스로 다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씬 1, 2, 3에 얘를 부른 거죠. 임포트가 아닌 레퍼런스로 불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의 레퍼런스죠. 링크의 링크로. 그러면 여기 캐릭터 모델을 텍스처를 좀 바꿨어요. 조금 바꿨어요. 그리고 리깅에서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여기에 모델에 업데이트된 게 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리깅에서 업데이트된 게 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씬1 안에 있는 파일들 모든 게 자동 2번, 3번도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업 1, 2, 3을 한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2, 3 다 들어가서 똑같이 여기 수정된 값에 맞게 다 똑같은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링크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 작업을 하게 되면요. 애니메이션 팀은 최소한의 리깅 값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도. 그 가운데 그 와중에 리깅 팀에서 여기서 레퍼런스 쓰고 있는 리깅 파일을 또 추가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있는데 얘 추가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깅 작업을 하면서도 모델링 팀에서도 여기에는 UV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작업이 끝나고 다 완전히 끝나고 나서 2차 작업이 들어가고 모든 끝나고 3차 작업이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아닌 거고요. 동시다발로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시작은 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번 팀 작업할 때는 1번, 3번 팀이 쉬거든요. 오프 상태로. 네. 이렇게 되지 않고 항상 온 상태가 됩니다. 작업 온 상태. 1, 2, 3팀이. 이거는 레퍼런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작업자가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어쨌든 이거를 관련해서 레퍼런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어드밴스 스켈레톤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네. 여기서는 지금 19 버전이라 19 버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세팅을 안 했나요? 예, 요게 이제 어드밴스 스켈레톤 요게 예, 인데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설치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드릴 시간이 될 거니까 한 14주차 이후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조인트의 성질에 관한 부분, 그리고 FK란 무엇이고 IK란 무엇인지, IK 방식으로 인버스 키네마틱 역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역방향이죠. 그리고 운동이 이루어지려면 IK 핸들이라는 걸 박아야 그렇게 IK 방식이 되는데 IK 핸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이 중에 RP 방식으로 쓰는 게 디폴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예. 그래서 이 RP라고 하는 회전판 방식의 솔브로 IK 핸들을 쓰고요. 이 회전판은 무릎 방향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예에서 봤듯이 폴 벡터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이 RP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SC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리딩용으로 쓸 때 IK 핸들로 쓸 수는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리고 스킨 바인드, 스킨하는 거 아까 푸드하고 같이 캐릭터 셋업을 간단히 해서 조인트로 셋업을 해서 하는 거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에 어드밴스 된 방향의 리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어드밴스 스켈레톤 관한 것들 간단히 설명 좀 드렸고요. 레퍼런스 기능에 대한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23주차에 있는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조인트 중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물론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모델 데이터 할 때, 모델링 할 때도 보통 반쪽만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보통 시메트리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만들겠죠. 미러라고 해서 그렇죠? 근데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만 만듭니다. 반쪽만 만들어서 미러를 만들고요.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left 또는 L 언더스코어 이런 식으로 표기들을 하게 되고요. 미러를 해서 반대편 쪽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손 부분인데요. 손가락, 오른쪽과 왼쪽, 발가락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다 신으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 말단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셋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네이밍에 관한 것들 하고 여기 지금 반쪽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들 간단한 거죠. 레그 아시죠? 다 아시는 겁니다. 토, 발가락이죠. 그 힙, 스파인은 척추입니다. 숄더, 암, 예. 그 다음에 여기 포암, 그 다음에 암롤, 포암롤 이건 이걸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름은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 뭐 보시면 thumb, index, 그렇죠? 인덱스는 뭐죠? 검지죠? 미들, 중지고요. 링은 반직기는 링, 그렇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핑키.
되겠습니다. 그래서 thumb, index, middle, ring, pinky 요 이름도 같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설정들을 가지고 실제 캣 조인트들 하는 거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긴 했어요. 오늘 간단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것들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다음 주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